다주택자들은 지금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가장 크게 준비하셔야 될 게 보유세예요. 양도세는 안 팔면 되거든요. 양도세는 안 팔면은 중과를 안 맞기 때문에 안 팔면 안 나오는 건데, 그럼 내가 다음 정권에서 이런 최악의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럼 보유세를 가장 크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, 일단은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을 매도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내가 그 중에서도 보유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줄여야 되겠죠. 개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내가 팔 것인가. 그러니까 팔아서라도 보유세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던가, 아니면 그 전에 좀 팔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월세로 전환하시던가를 하셔야죠. 왜냐면 월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이렇게 2 아니면 10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월세는 그래도 5%씩은 올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전세보다는 좀 덜 한 거죠. 그래서 내가, 그리고 또 전세는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. 어쨌든 들어오면 부채니까 보증금을 받는 거지 월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매도하거나 내보낼 때는. 그 월세로 받게 되면 그걸로 내가 이제 보유세를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단은 중과가 되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을 매도를 하시고, 그렇지 않다면 다음 만기 때 매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두시고, 그래서 지금 가져가야 할 아이들은 임대 세팅을 전세가 아니고 월세 세팅으로 해서 내가 보유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,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 두셔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. 아, 그럼 전세 빼주고 월세로 세팅하려면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다. 엑셀로 해서 속가낼 거 속가내고 해야 월세를 만들 수 있겠다. 왜냐하면은 보유세 세금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갈 것인가. 그러면은 보유세, 양도세란 말이죠. 그러면은 양도세는 아까 안 팔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 전에 팔고 보유세를 대비해야 된다. 그렇다고 뭐 다 팔 수는 없잖아요. 어쨌든 핵심지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으니까. 그래서 그런 핵심지에 대해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전월세 무한 연장할 겁니다. 이재명은 합니다. 네. 무한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, 시장이? 진짜 내 집이 아닌 거죠, 이제. 대혼란의 파티가 열릴 것 같은데. 뭐냐 이게 도대체. 근데 그렇게 추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시장에서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년까지 그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 수는 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, 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.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. 지금 시장이 어수선하지만 지금부터 대선 전까지, 내지는 대선이 누가 당선되든지 그때부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한 2, 3개월이 걸리잖아요. 그 시기를 좀 잘 내 포트폴리오를 진짜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 두실 타이밍이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, 또 오히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. 왜냐면 다행히 오세훈 시장이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. 그렇다면 서울시장으로 계속 남는 거죠. 그러면 그가 진행했던 이제 정책, 신통이라든지 뭐하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그 정책의 변경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.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자체장의 영역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떻게 인허가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계속 가느냐 못 가느냐가 좀 결정이 되는데, 다행히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. 오세훈은 지금 서울을 재개발 재건축을 아주 하고 싶어 한다.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에 대한 것들은 좀 스탠스를, 전략을 갖고 가시되,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던지,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안 되지만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내가 재개발이 가능한 투자들을 좀 진행해서 좀 묻어두고 10년 이상, 아니면은 뭐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서울은 신축이 귀해질 거니까 미래의 신축에 대한 투자를 세금 전략까지 다 해서 묻어주실 타이밍이 아닌가. 그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거는 계속 유지.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들은 지방의 아파트들이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서 보유세를 좀 줄여서 똘똘한 것들. 그래서 초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생각나는 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? 선도지구는 잘 될 거라고 봐요. 왜냐면 다행히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각 지자체별로 그런 재건축에 대한 공약이 다 똑같이 해준다였어요. 여야 할 것 없이. 그리고 전 정권,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말기 때는 계속 공급 시그널을 줬거든요. 근데 물론 그게 시그널 준다 해서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이 그들도 공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
수요를 억제하는 거에선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. 그래서 공급을 할 건데 다만 그런 건 있죠. 좀 무한 이득은 너네들이 가져갈 순 없어. 조금 더 공공기여를 해라. 공공성을 좀 가져가. 약간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서울 수도권에는 이제 공급은 부족한 건 뻔한 사실이니까 좀 입지 좋은 곳에 실거주를 하시면서 내가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으시면 이제 서울의 재개발 같은 것들을 좀 묻어두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 미래를 조금 더 보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 다음 정권이 다다음 정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투자를 좀 씨앗을 뿌려두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럼 정비사업은 여전히 초록불이네요? 네. 아, 좋네요. 다행히.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?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제 불출마 선언을 딱 하시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거든요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도 될 것 같다. 네네네. 최근에 용산 구역 지정도 됐다.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간 거 촬영했던 거 기억나시죠, 여러분? 네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올해 초반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구역 지정이 됐고 또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번에 아현 1구역에서 사실 아현 1구역을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서 이제 반응은 좀 못 쓰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상당히 유의미한 게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권자예요. 그러니까 등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등기 하나에 4명, 5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사실 정비사업에서는 하나밖에 안 줘야 돼요. 공유 지분권자인데 내가 여기 이제 같은 그 등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후랭님이랑 나랑 공유 지분이야. 그럼 둘 중에 가위바위보해서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게 맞거든요. 하나밖에 안 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줬어요. 다 줘요? 다 줬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그널이냐.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개발을 진행을 시키겠다. 라는 시그널인 거죠. 그런 거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.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갈 곳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또 하나가 또 제가 또 이것도 블로그에 썼는데 그 신통기획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바꿔줬어요.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 사람들이 현금 청산되지 않도록 바꿔준 거예요. 기준을 구제해준 거죠. 이 사람들이 다 현금 청산 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산정 기준을 조절해주면서 또라도 빨리 진행하겠다.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. 그럼 다른 소유주들이 뭐라고 하나요?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. 그래서 계속 203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혜택을 주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줄게.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줄게. 용적을 올려줄게. 종상을 해줄게. 그거라도 안 되면 이 사업지에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걸 고려해서라도 올려줄게. 그거는 정량적인 게 아니잖아요. 이거는 어쨌든 정성적인 거잖아요. 여기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 구역의 특성에 맞게끔도 올려줄 수 있어 라고도 멘트가 있더라고요. 제가 빨간 줄 딱 그어놨는데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좀 조용하더라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막 너무 공포스럽고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다음에 누가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지 대비는 다 해놨으면 내가 그러면 그 다다음 시간을 위해서 내가 뭘 씨를 뿌려놔야 되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. 이 나라가 지금 이런데 부동산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야. 그래요. 진짜 요새 투자 얘기하면은 반응이 없어요. 다들 힘든 거야. 네. 근데 막 세입장 싸운 얘기하면 와 칼리오페니 화이팅! 막 이러면서 지금 다들 울분이 여기 꽉 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지금 막 투자가 뭐고 상관없고 나는 칼리오페니 세입장 싸운 얘기 막 칼리오페님 속이 다 시원해 이런 얘기를 막 올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이런 다들 상황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다음 정권이 되면 우리 코 베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코만 베일까요? 그러니까 송두리째로 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드럼통. 네. 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부동산 정책에 손을 잡고 되는 건 좋지 않다. 부작용이 많다.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정책들에서 크게 손을 대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이것도 그냥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. 우리가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월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.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그때가 되어봐야지 아는데 지금의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은 최악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. 왜냐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. 맞아요. 문재인 정부 때.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자.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. 포트폴리오 일단은 보유 수는 줄이는 게 맞다. 그래서 초양극화 시대가 될 것 같다. 지방이라든지 지금 좀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지들은 좀 팔릴 가능성 좀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.
저조차도 지금 당장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들 말소되는 거는 이제 종부세 합산 대상이란 말이에요. 아, 그러면은 뭘 팔고 얘를 가져가야 되고 뭘 팔고 얘를 가져가야 돼. 이거를 지금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 안에서도. 서울권 안에서도. 아, 서울에서도 여기 거는 팔아야지. 그리고 그 대신 용산은 가져가야지. 팔아야 하는 서울이 있다니 놀랍습니다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체적인 나 외에도 다른 보유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. 그리고 뭐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한 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. 그러면은 두 채 중에 그럼 얘는 팔고 아니면 얘 둘 다 팔아서 그러면 차라리 강남권을 갈까?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. 그래서 오히려 강남권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묶인 아이들은 더 잘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.